S님께서 생각을 관찰하는 것을 사람들은 때때로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된다고 좀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저도 이번에 좀 일어나는 생각들을 보다가 어떤 부분, 대체로 솔직한 편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을 속이면서 생각으로 그 마음을 합리화하려는 마음이 좀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생각을 마치 마음이라고 좀 믿으려고 했었던 그런 순간을 관찰을 하게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제가 좀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좀 부정하고 싶었는지,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다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스스로 좀 믿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사람이 또 기억에 떠오르면서 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다시 관찰을 해보고 그 생각에 대한 마음을 관찰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성냄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이 뭐 그다지 내 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도 사실 좀 꼴보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려 하고 했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저는 대체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또 객관적으로 현상이나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또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제 모습을 저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모습이 저라고 생각하고 좀 검어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좀 방향이 조금 많이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제 모습은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었나 봐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아무리 생각해도 비합리적이고 명분이 없고 딱히 싫어할 만한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꺼리껴지고 싫고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단지 그것 때문에 싫은 거고 좋아할 시도도 하기 싫은 거면서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한테 내비쳐지면 거부당하고 부정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은연중에 깔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으로 합리화시켜서 포장했었다라는 걸 얼마 전에 이제 알게 되면서, 아, 나 또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는구나라는 그, 나름의 기재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새삼 마음을 본다는 게 얼마나 많은 욕망과 사견이 이미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마음을 보게 되는지 알게 되면서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한 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한 것에 대해서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여쭙고 또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관찰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어려우냐? 이게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그게 그 뭐 예를 들면 아주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딱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뭔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이런 말을 하면 나한테 뭐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뭐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자기 마음 상태를 정확히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장애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전제될 조건들이 필요한데 첫째는 이제 이 나한테 내 마음 상태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질문자도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에 이제 욕망이나 그런 견해에 끼어 있었다, 오염돼 있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이래 약간의 욕망이나 화 같은 게 있으면 그 대상, 이제 그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를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들이 이게 끼게 되니까 그거를 솔직하게 잘 인정 못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싫은 감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싫어하는 그 감정을 내가 이제 아까 질문자 이야기처럼 나는 이제 좀 나이스하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약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라는 만약 그런 욕심이 있다면 그게 이제 내 스스로의 마음에서 그와 다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좀 감추고 싶어 하고 포장하고 싶어 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관찰할 때 그 전제가 되는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이제 마음이 좀 순수한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좀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탐욕과 성내에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한다고 그런 말과 내 마음 상태가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뭐, 아란이 아니어도 부처님 가르침에 나오는 아란의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아란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각이라는 건 어떤 서술이고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생각의 이면에 있는 자기 감정, 자기 어떤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의 실상을 보는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말은 되게 나이스하게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그 예를 들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상사한테 되게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막 성질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말이나 생각과 실제 마음 상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 생각과 그것의 실상, 그 생각이 실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거. 이거는 조금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우리 마음에서 이제 탐욕이나 성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걸 좀 명확히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또 중요한 거는 이 마음 자체를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나다. 나는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은 이런 거야. 이 마음이 나라는 존재의 모습, 이게 내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모습 중에 좀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이 내 마음에 나라는 존재가 이래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면 약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불교 지혜를 배우다 보면 사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지 무슨 계속 변해가는 거지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건 아니라는 걸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다 보면은 그냥 이 마음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 걸 뿐이고 이게 만약에 해롭다면 나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버리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을 인정을 하는데 이걸 인정하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 내가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소위 유신견이 있으면 이거를 계속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인정하기 싫거든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은 그냥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일 뿐이지
이게 무슨 실체라든가 나는 아니다. 이게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게 유신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신견이 있으면 이게 잘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무아라는 지혜를 활용해서 이건 진짜 내가 아니고 그냥 매 순간 변해가는 하나의 여러 가지 내가 내 삶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생각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곧 내 모습 전체라든가 이게 나라든가 이런 건 아니다고 이해하면 그냥 그걸 좀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에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가 이제 자기 마음 상태가 그거를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여러 가지를 포장했지만 사실은 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화 속에는 또 내가 이래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욕망도 있고 그거를 또 나라고 붙드는 유신견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반조한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반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버리는 과정은 이제 이게 정말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게 아닌 걸 내가 자꾸 붙들고 있었다는 그게 이제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무아를 이해하면 유신견을 좀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생각 자체가 나라는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생각을 좀 더 내 거라는 게 아니라 객관화해서, 그죠? 이게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정말, 알고 보니까 성냄을 기반으로 한 생각이었구나 하고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질문자가 반조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처럼 만약에 예전 같았었더라면 이 마음을 계속 합리화하고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생각 이면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었을 때 자책하면서 막 좀 인위적으로 선한 모습을 키워 맞추려고 노력하거나 그랬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힘들어하는 마음보다는 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좀 속이려고 했을까 해보니까 스님 말씀처럼 내 모습이라고 내가 거머쥐고 있는 가장 제가 가장 원하는 그 모습을 놓기 싫어서 그랬었던 거더라고요. 집착하는 게 강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모습을 나라고 이때까지 계속 여겨왔었고,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막 수려한 말들로 행위를 포장하려고 하고 스스로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었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냥 조건으로 보고, 이랬으니까 내가 이런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되니까 그냥 문제를 인식하는 쪽으로만 가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막 스님께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지혜들을 막 톱파보다 보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마음은 그릇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릇된 견해가 형성됐고, 그로 인해서 장애가 일어났던 것 뿐이지, 여기에서 내가 다시 바른 인식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바른 견해로 교정하려고 노력하면, 이걸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또 바른 마음을 쓸 수 있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겸허하게 마음을 먹게 되면서 좀 앞으로 해야 할 수행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의미에서도 스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해해보게 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게, 보통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요것만은 내가 좀 확실히 내 모습이라고 지키고 싶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또 특히나 좀 더 놓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거는 뭐 그냥, 그래, 그 정도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좀 내 삶의 가치로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꼭 잘 지키고 싶은.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좀 객관적이고 되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 수행자로서 되게 이제
소중한 가치니까 더구나 그거를 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걸 나라고 이게 나라, 이게 내 모습이야 돼. 라는 그런 이제 집착이 있다 보니까 그래 된 건데, 그거를 이제 이것도 하나의 조건에서 형성된 거고, 실제로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건 아니다. 그냥 내가 이걸 집착하는 거지, 실제 내 모습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식의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좀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쉽게 그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마음 상태를 좀 더 객관화해서, 그러니까 내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면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이제 수행에 있어서도 훨씬 명확하게 그 마음 상태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마음을 객관화해서 이래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유익한가 해로운가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제 매이지 않으면서. 그러면 해로운 거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하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쓰이게 되고, 유익한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지, 이런 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우리 마음에 대처하는 게 되게 이제 단순해지고, 또 보통은 또 그런 이제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봤을 때 되게 그거에 대해서 막 자책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걸 좋다 싫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봄으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익한 재해로운지 이것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